이원규 선생님의 고유섭 평전, 한국 미술사의 선구자 고유섭 선생의 평전, 읽는 내내 감동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의 아들 서대문의 평론가비 김홍국 박사.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힘차게 출발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책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 삶의 원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선생님이 최근 출간한 한국 미술사의 선구자 고유섭 평전을 읽었습니다. 정치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읽었는데요. 내내 읽으면서 감동 속에 살았습니다. 1947년 인천에서 출생해 인천고와 동국대 국문과를 나온 젊은 시절 교사로 일한 탓에 고향 인천과 인천이 배출한 미술사학자 고유섭 선생에 대한 정이 가득한 훌륭한 평전이었습니다. 읽으면서 감동을 공유하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규 선생님은 조봉암 평전, 또 김원봉 평전 등을 출간한 명문장가이시고요. 수많은 상을 받았고요. 동국대 겸임교수로서 소설과 논픽션 등을 강의한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인품도 좋으셔서 늘 존경합니다. 이원규 선생님이 쓴 고유섭 평전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의 미술사학자 우연 고유섭 선생의 서거 80주기, 올해가 80주기입니다. 이를 맞아 기획됐습니다. 온 국민이 올해 내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빼앗긴 조국의 미술사를 개척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49살 짧은 아까운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의 미학 미술사 연구 업적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일제강점기에 경성제대 미학 전공자는 고유섭이 유일했고 광복까지 단 둘뿐이었습니다. 불상, 불탑 등 우리 미술사를 학술적인 체계로 정리해냈습니다. 학문, 인천, 경성, 개성 등에서의 생활을 모두 다룬 책입니다. 통문관, 여러당 전직과 신문, 진단학보, 조광, 신동화, 문장 등을 통해서 실린 1차 자료를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는 풀어서 설명하는 자상함, 열정으로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인천 당시의 지도라든가 또는 이 족보, 또 졸업장, 일기, 증언, 여러 가지 이 육필 원고까지 담아낸 정말로 소설적 상상력까지 결합이 된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복원된 고유섭의 짧은 생애는 우리 민족은 열등하고 문화예술의 독창성이 없다고 했던 식민사관을 극복했습니다. 우리 민족예술의 혼을 일깨웠습니다. 1부는 출생과 성장, 또 민족순환기에 태어나다, 기차통학생 문학소년, 고미술사에 눈돌리다 이런 내용이고요. 2부는 젊은 날의 초상입니다. 경성제대 시절, 그리고 미술사 연구의 길이고요. 제3부는 아무도 걷지 않는 길, 연구를 했던 그의 열정이 드러납니다. 제4부는 최후의 열정입니다. 조선의 미는 구수한 돈맛이다. 이 생애의 위기가 다가온다 등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조선의 고미술을 관조하고 있다. 그것은 여유있던 이 땅의 생활력의 잉여 잔재가 아니요. 누천년간 가난과 싸우고 온 끈기에 있는 생활의 가장 충실한 표현이요. 창조요. 생산임을 깨닫고 있다. 나는 가장 진지로운 대화와 엄숙한 경애와 심절한 동정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에 그것이 한쪽에 고상한 유의에 지나지 않았다면 장부의 일생을 어찌 헛되이 그곳에 바치고 말 것이냐. 고유섭 선생의 글입니다. 고유섭은 우리 민족이 조선의 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중국을 모방하지 않고 창조적 변형으로 독창성을 획득했으며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걸 알게 해서 땅에 떨어진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했다. 조선의 문화예술은 독자적이지 않고 하찮은 것이라고 천대받아 모두가 열패감에 빠진 시절 고유섭은 짓밟힌 민족 자존을 위해 민족 미술사를 홀로 개척한 선구자였다. 이원규는 고유섭의 가장 비범했던 개척자, 문화운동 독립가로서의 그의 모습을 담아냈다. 그는 민족의 혼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유섭은 인천 출신이죠. 1925년 보성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경성제대에서 여러 가지 전공을 하면서 민족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서양미술사, 동양미술사, 중국미술사, 일본미술사 이런 강의를 접하면서 포부를 키웠습니다. 1930년 졸업 후에 경성제대 미학연구실의 조수로 근무하면서 국내 주요한 고대 미술품의 조사와 연구에 힘썼습니다. 한국 특유의 미의 본질을 찾고자 한국의 불교 조각과 함께 여러 가지 탐연구도 했죠. 1933년에는 개성 부립박물관장이 됐고요. 10년 동안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방대한 논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석탑, 또 불교 미술의 전 분야에 걸쳐 관심을 가졌고요. 불교 조각의 발전에도 주목했습니다. 1940년 발표한 한국의 조각에서는 처음으로 조각을 중심으로 미술사적 시기 구분을 시도했고 각 시대별 조각의 이런 양각의 변화와 특징도 정리했습니다. 1930년부터는 회화사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회화에 관한 문헌을 발췌하는 작업을 규장각에서 5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조선 회화 집성 등으로 출간됐고 그의 회화사 연구는 화론뿐만 아니라 앙견, 강희안, 정선, 김홍도 등 화개별 연구에 이르렀고 한국 회화사의 기틀이 됐습니다.
고려시대 회화에 관한 연구들은 지금도 능가하기 힘든 작업으로 업적으로 또 평가됩니다. 고려청자를 중심으로 한 도자기 연구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39년에 걸친 뜨거운 열정으로 고희섭 선생이 지켜온 우리 민족의 예술훈이 있기에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예술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불꽃처럼 살아온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저도 함께 읽으면서 그 위대한 삶과 열정, 민족미술사를 개척한 뜨거운 정신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 꼭 읽으시고요.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우리 미술사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